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촬영감독 김정욱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방송 30년 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프로그램의 처음 시작인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기획의 뜻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은요, 기획입니다. 한문으로 얘기하자면 사람 인자에 오를지, 그리고 그림 화자에 길, 칼, 도자를 씁니다. 사람이 올바로 서서 칼같이 그림을 그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기획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동기부여는요, 저는 처음에 이제 촬영 일만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요, 사실은 저희 아들이 저를 학부모 초대 강의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직업, 오랜 생활을 촬영 감독과 프로듀서, 제작자로 있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을 유튜버를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학생들을요. 그래서 학생들 교실에 가서 처음 강단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동기부여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동기부여는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한 동기부여죠. 기획에는 동기,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제가 도저히 제작할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내가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의미입니다. 의미는 내가 만든 영상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올바른 영상으로서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획의 7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기획이죠. 예를 들자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니까 소재가 코로나 사태 19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죠. 시대적인 배경, 코로나19 사태가 어디서 시작됐으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지금 운명을 달리했으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두 번째 조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창의적인 도전 과제를 만드십시오. 그건 뭐냐면요, 저희는 프로그램마다 성격이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방송하고 틀리게 여러 가지 종류의 콘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여주고, 대도서관이나 앙띵 이런 사람들처럼 게임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여주고 멘트를 하는 페이스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리액션을 건지는 리액션캄이라든지, 유튜버상에 방송에서 없었던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내가 만드는 형식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할 것이냐, 정보 형식으로 할 것이냐, 또는 예능 프로로 할 것이냐, 또 유튜버 형식의 SNS 영상으로 할 것이냐, 1분짜리로 할 거냐, 2분짜리로 할 것이냐, 3분짜리로 할 것이냐, 이렇듯 창의적인 도전 과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입니다. 지금 기획의 7단계 네 번째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작가와 또는 친구와 부모님들과 또는 선생님들과 동료들과 함께 브레인 프레이밍 하는 겁니다. 브레인 프레이밍은 3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의 소재나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소재가 어떤지, 또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저 혼자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보여주든 또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든 SNS 영상을 만들든 여러 가지 영상들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여주려면 내 생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산자 위주보다는 소비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브레인 프레이밍은 또 기획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들이 과연 옳은 아이디어들인지 또 평가하고 함께 나누는 과정, 브레인 프레이밍과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과정이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6번째 과정입니다.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 아침에도 촬영 계획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촬영을 나가든 편집을 나가든 카메라 감독으로서 촬영 계획표를 딱 받으면 그날 아침에 이러이러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현장에 나가긴 합니다. 근데 현장에 나갔을 때 대다수가 계획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지기도 하고요. 앞부분에 촬영하려고 했던 것들이 뒤로 미뤄지기도 하고 또 오늘 촬영했던 것들이 내일 미뤄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침에 나갈 때 실행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는 거죠. 7번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실행하라입니다. 기획의 마지막 단계는 실행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나한테 능력이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동기부여가 되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그리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작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실행을 못하고 있으면 기획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이기도 합니다. 앞에 부분을 다 잊어먹더라도 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하나부터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기획은 나만의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발견은 뭐냐면요. 소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프스에 있는 롱강도 중요하고 또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강 또는 그랜드 캐년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자연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소재보다도 사실 집 앞에 있는 작은 옹달샘 안에서도 알프스의 론강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집 앞에 있는 작은 동산을 통해서도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소재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소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왜 끌리지? 하고 내가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왜 날 좋아하지? 끌림이 생기면 곧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델파이어 기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내 생각이 과연 옳은지 그 계통의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하는 관계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박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쓴 논문이라든지 그분과 직접 통화를 해서 사전 답사 또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과연 내 생각이 옳은지를 델파이어 기법이라고 통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는 어떤 유튜버를 기획하겠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한번 기획해 보겠다 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친구는 먹방을 해보겠다. 어떤 친구는 여행 프로그램을 해보겠다. 이렇듯이 아이디어 발굴 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광고회사에서 만든 기법입니다. 스캠퍼 기법이라고 합니다. 스캠퍼 기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학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수라는 프로그램들 아시죠? 나가수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오디션 프로그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 엠넷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기억하시죠? 슈퍼스타 K로 기억합니다. 슈퍼스타 K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엄청나게 인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된 게 나가수입니다. 나는 가수다. MBC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불후의 명곡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슈퍼스타 K 같은 경우는 일반인 상대의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가수는 무슨 프로그램이죠? 나가수. 가수들이 나와서 그 중에서 왕을 가리고 그 중에서 최고를 가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불후의 명곡도 마찬가지죠. 가수들이 나옵니다. 근데 가수들의 멘토가 나와서 그분이 작곡했던 프로그램 또는 그분이 작곡했던 노래들 이런 것들을 가수들이 부르면서 만들어진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셋 다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은요, 그렇게 대체하는 기법을 통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저희가
창의력을 갖고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대체해 나가면서 변형해 나가면서 만들어내는 기법을 스캠퍼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조합은요, 예능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요. 1박 2일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예능 프로그램일까요? 벌써 제 강의 들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예능과 다큐멘터리의 조합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능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조합을 통해서 예능과 다큐를 만들어진 게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능과 정보일 수도 있고요. 예능과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고요. 예능과 드라마일 수도 있고요. 이렇듯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성격들을 조합을 시키는 것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응용이 있습니다. 새롭게 응용하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나온 후에 이 조금 더 발전된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 체계화 단계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육합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언제, 저녁 시간대에 어디서, 나의 집에서 또는 스튜디오에서 아니면 방송국에서 무엇을, 나의 컨텐츠를 왜, 이 의미죠.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의미, 어떻게, 형식이죠. 다큐멘터리로 할 것인가,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누구에게, 타겟 오디언스라고 합니다. 대상.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의 6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작성입니다. 기획서 작성은 하루에 스케줄을 짜듯이 목표를 만드는 겁니다. 기획 의도입니다. 기획 의도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제목, 제목도 중요합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이 변형이 돼서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들듯이 유튜브 프로그램 안에서도 제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검색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면서 해서 호기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목을 만드는데요. 제목은요, 그 소재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소재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다 보면 분명히 제목이, 올바른 제목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제목은 중간중간에 바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넣고요. 그 다음에 타겟 오디언스, 시청 대상이 누구냐. 그 다음에 주제, 시청 대상이 누구냐도 1차, 2차, 3차로 나눠 갑니다. 그리고 그 타겟 오디언스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10대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20대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30대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40대, 50대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 다릅니다. 20대가 50대의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요. 50대가 20대의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런데 50대가 20대를 바라보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20대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자막도 빠르게, 또 카트도 예전에는 6초, 8초, 11초까지 이어졌었지만 요즘은 3초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스마트폰으로 누가 20대는 영상을 보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서의 카트는 빨리빨리 넘어가서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초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브라운관이나 TV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훌샷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훌샷이라는 개념은 투샷 이상의, 2명의 샷 이상의 사람들을 찍는 거죠. 그런 영상들은 브라운관에서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 영상들은 원샷, 투샷 위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유튜버 안에서는 원샷, 투샷을 주로 이루게 됩니다. 20대가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연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20대에 만들겠습니까? 그렇듯이 타겟 오디언스를 정확히 알고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50대에서 20대에 있는 사람이 50대가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트도 좀 늦어야 되겠죠. 그리고 음악, 그 외 자막도 일반 20대 자막도보다 좀 커야 되겠죠. 이렇듯이 타겟 오디언스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기획안 작성 안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또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기술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술 이전의 진정성과 태도입니다. 진정성과 태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하고요. 다큐멘터리 안에서 첫 사람을 만났을 때나 또는 기획을 할 때 프로그램에 임하는 자세, 그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진정성이죠.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획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과정 다 잃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내가 끌리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내가 무엇을 잘할 것인지. 물론 적성 검사를 할 수도 있고 학교 내에서 내가 우뇌가 발달했는지 좌뇌가 발달했는지 과학적으로 자료조사 분석해서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립도생입니다. 기본을 올바로 세우려면 먼저 내가 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끌림 안에서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하시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든 어떤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진정성 있는 태도와 진정성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기획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대로 동기가 있느냐,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느냐를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의 7단계, 자료조사 분석 전에 문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사 분석하고, 그 다음에 조사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와 미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소재거리가 전문가가 자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실행에 옮기시고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재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오래 하실 수 있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와 또 그 외에 많은 분들, 영상을 준비하시는 분들, 만약 이 강의를 보신다면요, 제가 앞으로 준비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구성, 또 연출,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립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